자, 계속해서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표시 항목에 소재 있었고요. 지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또는 좌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면적, 자, 많이 나오지 않고요. 7년에 한 2문제, 최대 3문제 정도까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면적이라고 하는 건 측정 방법, 측량을 해가지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먼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 같은 걸 활용해서요. 그 도면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면적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의 측량지역, 즉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은요, 도상, 지도 위에서 2회 측정해서 그 교차가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허용 면적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측정 면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면적 측정에서 일단 면적을 획정을 하고요. 나중에 지적 공부에 표시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시한 지역에서는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라서 세부 측량을 하고요. 필지별 면적 측정은 좌표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좌표에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걸 이름하여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에서 좌표는 게 별거 아니고요. 동경,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경계점을 다 계산해서 역시 기계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일단은 측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토지의 경계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지적도 임야도에 있어서는 지도 위에 스캔을 올려서 면적을 계산하고요. 이걸 전자면적 측정법, 그 다음에 동경, 북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위치를 표시했을 때 역시 일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뭐 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나머지 내용과 비교해서 볼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정말 아까 지문 속에서 하나 나왔던 주제인데요. 면적의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소축척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대축척 지역이 있게 됩니다. 축척은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여기까지 500, 600 두 배씩 곱하고요. 나머지는 6의 배수입니다.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서 아예 6의 배수라고 외우는 게 빨라요. 해서 6을 4배, 6을 5배, 6을 10배 해서 총, 자, 축척의 경우의 수가 7종이 있게 됩니다. 축척이 7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분모가 크면 클수록 자, 소축척이라고 해서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분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분자값이 커지니까 대축척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요. 이런 것이 대축척 지역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나머지는 소축척 지역. 그래서 자, 일단은 소축척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자연수까지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1제곱미터 단위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될 테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해서 그럼 이제 0.5제곱미터 반올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소위 이제 소축척 지역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 59.5제곱미터가 나온 경우가 있겠고요. 59.51제곱미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아까 면적 측정을 해보니 그 다음에 59.49제곱미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축척 지역에서는 어떻게 표시한다?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이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9.51은요, 60제곱미터로 표시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59.49제곱미터는 반올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59제곱미터로 표기를 하면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근데 딱 5로 끝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딱 5로 끝나면 구하라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홀수거든요. 그래서 60제곱미터. 그럼 이제 58.51제곱미터, 58.5제곱미터, 8.49제곱미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역시 반올림 해야 되죠. 5, 1로 끝나게 되면은 59제곱미터로 표기한다. 58.5로 끝나면 좀 있다고. 얘는 4, 9로 끝나면 얼마? 58제곱미터로 표기한다. 그래서 딱 5로 끝날 때, 끝날 때는 구하라는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로? 58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전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소축척 지역에서는 자연수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자연수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딱 5로 소점 한 자리가 5로 끝날 때는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 되게 되면 어떻다?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내용 자체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리고 얘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면적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7년 동안 2문제 정도 구성을 해요. 그래서 3, 4년에 한 문제를 구성하니까 여러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지난번 문제를 피해서 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 중에서는 주로 뭘 내게 된다? 바로 대축척 지역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래서 대축척 지역은 500분의 1, 600분의 1. 이걸 달리표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한 지역.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는 바로 500분의 1, 600분의 1에는 자, 이것을 자, 좌표로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요. 그래서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한다. 근데 0.09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끝수 역시 반올림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해서 이걸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축척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할 것. 자, 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57.44451제곱미터가 하나가 있다고 치고 57.45제곱미터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57.449제곱미터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반올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57.5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57.449 나와 있죠. 그러면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자리를 가지고 반올림을 하니까 버려야 되죠. 그래서 57.4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삼을 것이 57.45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딱 반이야. 그러면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린다. 그럼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7.4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해서 반올림. 다시 항상 구하려는 자릿수 밑에서 반올림 되게 되는데 딱 5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다.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 57.351제곱미터, 57.35제곱미터, 57.349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올림 해야 되죠? 해서 57.351의 경우 반올림 하게 되면 51이니까 57.4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반올림 49잖아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57.3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 문제 딱 5로 끝날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5로 끝날 때가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5. 자, 버리고 홀수면 어떻다? 올린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 57.4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 이건 겁먹을 건 없어요. 겁만 안 먹으면 차근차근 하시면은 반올림 하게 된다. 딱 5였을 때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이게 되면 어떻다? 내린다. 뭐라고요? 맨 밑에요. 자, 57.349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구하려는 숫자가 일단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셔야 되죠? 근데 뒤에가 49로 끝나니까 반올림 하게 되면 4로 끝나잖아요. 그럼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57.3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 내가 별로 안 쫄았어요. 저번 오신 지 첫날이거든.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한 2달 정도 되신 분이 손을 들게 되면 몸질 좁니다. 뭐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무조건 반올림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자, 구하려는 숫자가 지금 소축적 지역에는 자연수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이다. 넉넉히 보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면 정확하게 개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축적 지역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 경우에 따라서 세 번째 자리까지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반올림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되고 딱 5로 끝날 때 그때는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리고 0이어도 다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반복하셔야 돼. 이 문제는 깜빡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소축적 지역은 자연수까지 어떻다? 숫자를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축적 지역은 소점 한 자리까지 그 숫자를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반올림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요, 면적의 표시라는 주제만 낼 수가 있고,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된다. 두 개의 토지를 합친다 그러면 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 없이 두 개의 면적을 합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 합병 얘기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 볼까요?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세 문제인가? 자, 가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면적은 토지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라고 해서 일단 1번이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좀 이따 지적공부 등록사항 설명드릴 텐데 면적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은 면적과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아직은 모를 얘기예요. 나머지 지문 가지고 볼까요? 자, 대축척 지역이 하나 나와 있죠.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요.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표시한다. 오른편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그다음에 1200, 6000 두 개 나와 있죠. 자, 지적도 임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소축적. 그래서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질문. 그런데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하게 될 것이고,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6,000분의 1도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로 표기를 하게 된다. 면적을 0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표기한다. 이게 바로 이름하여 소축척 지역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과차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한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필지 면적은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최소한 0.1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0.1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0.09, 0.08인 경우가 있다. 그때도 0.1이라고 표기한다. 이 문제의 논의 포인트는 2번하고요. 5번은 소위 대축척 지역을 얘기하고 3번하고 4번은 뭐라고요? 소축척 지역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좀 이따 공부할 주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의 등록상 그리고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할 사항은 표명비, 표명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이게 뭐야? 자, 대축척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029.551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계산 면적이. 그럼 표시할 때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야 돼.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반올림 해야 되죠? 반올림 해야 되죠? 5, 1이니까. 만약 5로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1이 없으면은, 1이 만약에 없다. 5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9화라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9화라는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를 보니까, 5, 5,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올림 해야 되죠? 반올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하더라도 항상 공부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자, 1029. 얼마 6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029.6제곱미터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30회 때 문제.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논리 구조는 일단 대축척 지역이라고 전제가 돼야 되죠. 얘는 자, 0.1제곱미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측정된 면적을 보니까 0.050이라고 되어 있죠. 0.1도 안 되죠? 0.1도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 0.1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틀려? 인간은 도리가 아니지. 해서, 지난번 틀렸죠? 작년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이런 문제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 그래서 30회라고 쓴 것은 개구라 같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보신 날, 그 당일도 자신이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헷갈려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제일 재밌던 게 한동안 제가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법이 옛날에 2차 과목 3개를 묶어서 봤거든요. 다 묶어서. 그래서 공법을 볼 때쯤 되게 되면 사람들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체력적으로. 그 당시에는 중개사법 40문제, 공시세법 40문제, 81번부터 해서 공법이 출제가 됐다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한동안 착각을 했는 게 15회 시험처럼 0몇 프로 붙는 그런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험을 볼 때도 수험생들이 공법, 제가 그 당시 공법 가르쳤는데 아무도 욕을 안 해.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나? 내가 보기 문제 어려운데 왜 욕을 안 할까 궁금했어. 보통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중개사법 선생님 개새끼 이렇게 하면 욕한다고. 왜 2교시 제일 처음에 봤는데 가르쳐주고 중요하다고 했던 게 거의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전국의 수험생 중에 80%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20%는 자기가 왜 붙었는지를 모르거든. 그죠?
욕할 일도 없지만 칭찬할 일도 없어.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치니까. 그럼 80% 떨어지는 사람들은 욕을 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왜? 자기 잘못은 없거든. 아니, 그렇다고요. 그럼 돈을 좀 많이 내던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시험이 개떡처럼 출제가 돼도 아무도 나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아. 문제 어려웠는데.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보다. 근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질문을 주시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근데 이번에는 시험에도 공법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도 지쳐버리니까 맨정신이 아닌 거야.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분명히 풀고 나왔는데 2교시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공법을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숙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쉽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주제. 자, 경계라고 하는 주제. 경계라는 주제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인가? 네 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번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 북서기본법 있었고요. 행축지라고 하는 거 준용한다 또는 준용한다 또는 뭐가 된다? 행축지. 한편 결번대장이라고 해서 도행축지지라고 하는 거 또는 도행축지지가 나오면 어떻다? 결번대장. 근데 우리가 지목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천원처장이라든가 목공철수 주창학체종 그리고 재배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부속시설물 주택관자 지목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목이 어려웠었고요. 면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해요. 이게 암기가 되고 말고 하는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뭐 잘 푼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단하고 지금 경계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세 개 가지고 거의 매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이슈 경계 설정 기준, 소유권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뭐 이런 질문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유화무중절상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알아봤자 16년 동안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 좀 길긴 한데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리고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경계 설정 기준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어떤 토지가요 강가나 바닷가 쪽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토지의 경계, 바다와 경계, 강과 경계를 어디까지, 또 저수조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바다 같은 경우는요 만조, 밀물 끌어왔을 때하고 썰물일 때가 경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테고, 우리 저수지라든가 하천 같은 경우도 갈수기, 물이 없는 시기하고 물이 많은 시기에 따라서 경계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하천과 바다와의 경계라고 나선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그 토지의 경계를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자, 어떤 토지, 바다를 매립을 해. 이게 원래 바다였는데 바다를 매립해서 제방을 쌓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의 경계는 어디라고요? 이게 안쪽이 될 테고 이쪽이 바깥쪽이 될 테니까 바깥쪽까지가 어떻다?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그
토지의 면적이 되게 된다. 이런 경계가 되게 된다 해서 바로 이걸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가지고 주구장창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도 너무할 만큼 바깥쪽 어깨 부분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이것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유화, 무중, 절성 이런 거 막 외우죠. 그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나와 있죠.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높낮이 차이가 있다라면 아래쪽 부분은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떻다? 중앙을 그 경계로 삼게 된다. 절토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절토가 돼 있다면 상단부를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해서 유화, 무중, 절상 하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저 지금까지 16년간 문제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틀린 것을 고르셔든 옳은 것을 고르셔든 바로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아마 분석하면 7년 동안 한 두 문제 여기서 답을 뽑을 거예요. 두 번째 출제 이슈. 이 중에선 제일 낮은 건데요. 바로 확도사, 확도시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거. 확도사가 되어도 좋고 확도시가 되어도 좋아요. 해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할에 따른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토지의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토지 분할할 때 싸가지 없이 이 건물에 걸쳐서 경계를 쪼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 그런데 확도사에 걸리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라는 의미. 확도사가 뭐냐면 첫 번째 확정 판결 나와 있죠. 확정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 2심에서 패소한 자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 3심에서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더 이상 판결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을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각 공유자 분할 청구를 통해서 분할할 수도 있지만 얘기가 안 되면 법원의 판사가 공유물 분할 판결, 소위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분할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의 판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물에 걸치게 이렇게 경계를 분할을 했다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것은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보통 지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거든요. 이 건물에 걸치게 해서 용도지역을 정했다.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렇게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정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서 확정 판결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은 주로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등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해서 사업의 사자를 따든 시행자의 시자를 따든 사자를 따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출제된 것들을 보면 공적인 주체가 일정한 사업 때문에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해서 확도사, 확도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출제 빈도는 제일 작습니다. 근데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 자,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참고하라고 지상 경계점, 지상에 있는 경계점을 자, 하나의 문서로 등록을 해 두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의 경계점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어디에다가 하나의 문서를 만들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다시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단어와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가보실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좌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죠.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해 주자. 동경북이. 아까 대축척 지역 얘기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축적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는 지상의 경계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다시 가십시다. 지적소관청은 뭘 작성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토지 분할을 했을 때 나중에 다툼이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위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좌위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 좌위설파 종지라고 해서 앞에 공통적인 이슈가 경계점에 좌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잡의 위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에 파자 땄었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해서 좌위설파 종지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경계 파트에서는 세 가지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하고요. 두 번째 확도사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세 번째 이슈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데는 좌위설파 종지,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거. 자, 동경북이, 이 경계점이 동경북이 몇 뒤, 몇 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좌표.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줘라.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고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지목이라고 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을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해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뭐가 된다? 좌위설파 종지. 좀 이따 우리 논의하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좌호호호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은 뭐라고요? 좌호호호 이렇게 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데는 뭐가 포함된다? 좌위설파 종지. 이게 경계점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착각을 유도한다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등록할 사항이 좌호호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좌위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좌위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좌위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좌위설파 종지. 집에 가서 외우셔야 돼. 내용을 보지 마시고 공식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라고요? 좌호호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도사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게. 좌위 설파 종지. 그리고 이것의 문서의 이름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지난번 문제에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등록상 할 때도 당연히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해서 문제 가지고 살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 공간정보법령상 경계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대충 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해서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답이죠. 옳은 게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만 뒤지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면 앞에 기억, 니은, 디귿은 틀린 거라고. 자, 유화무중 절상 이걸 바꿔치기 했을 텐데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쉬운 건 쉽게 가셔야 돼. 보통 미련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쉬운 걸 어렵게 하고 어려운 건 더 어렵게 하라고. 그리고 머리가 터져버리고 해서 이렇게 답은 자, 리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공간정보법령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토지 지상 경계 보니까 둑, 담장,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구분한다. 의미 없고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 틀렸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라고 했었죠? 아까 이게 16년 동안 다 똑같다고. 16년 동안 계속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든 옳은 것을 고르시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만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 16년 동안 나왔던 거 다른 걸 낼 거라고 혼자서 대가리를 굴려. 그건 대가리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얘가 한 번 냈다 저렇게 냈다 이렇게 이제 트릭들을 쓰게 되면 양을 늘려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것만 할 게 아니잖아요.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그러면 쉬운 건 쉽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맞추라고. 근데 1번 어렵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2번 아는 거.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확정 판결에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확정 판결, 도시공관리계획선, 사업 이렇게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바깥쪽 어깨 부분 맞죠? 맞죠? 이 문제는 2번하고 5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웃기려고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부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지상경계 아까 봤던 지문인데 1번 모르겠고요. 수험생 조금 이따 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끝머리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게 틀렸다고. 더럽게 어려웠다고. 주어수로 끊어가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이거 읽다 보면요. 토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포함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앞에 좌, 위, 설파, 종지 이게 나와 있으니까 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 같다고 착각을 해버린다고. 맞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료 보면 이게 한 두 줄 꽉 채워서 나오잖아요. 주어, 수로 먼저 끊어가시라고. 주어, 수로 끊어가시라고. 그러면 쉽게 안다고.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어떻다? 작성을 해야 된다. 누가요?
지적 소관청 해서 이거 장난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가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 관련해서 경계와 관련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리고 나서 좌위 설파 종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다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 나오는 순간 안도를 해버려요. 좌위 설파 종지 나왔으니까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토지 분할할 때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뭐를 얘기해? 공부 안 했어. 그 다음에 토지가 이거 감사한 짐은 최대 만수위 나와 있죠.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4번, 5번을 제거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1번하고 3번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실 것. 그저 많이 본 게 답이다. 이렇게 가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바로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지적소관청,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어떻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 틀리는 분들이 주로 한 짓거리가 1번이나 3번 쪽에 찍어. 그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시험은 어렵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공부는 어려운데요. 시험은 되게 쉬워요. 공부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미쳐버리는데 시험은 그게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 너무 쉬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해서 강의하는 것들을 본 분들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시험이 쉬울 리가 없는데 라고 아무 근거 없는 생각들을 해. 모질이 있지. 시험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스트레스하고 등등등 때문에 안 보여요, 나중에는. 무조건 단순하게 약속하신 대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아주 어렵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장난칠 문제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좌위 설파 종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할 상 바로 뭘 가지고 좌호호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분석이죠. 조금 더 들어가려면 이름하고 지금 이제 등록상을 비교하는 것.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의 권리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4회 때 나왔고요.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확도사, 확도시. 이렇게 바로 가야 되죠? 읽으면 안 된다고요? 확도사, 확도시.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 나올 때는 박스형 내겠지.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 길이 연결한 것은 확도사 중에 한 두세 개 넣고 다른 거 실시할 때는 넣겠지. 그래서 뭐라고요? 확정 판결 나와 있죠? 끝머리 도시군 관리계획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업, 도시개발 사업 나와 있죠? 공공사업 나와 있죠? 해서 확도사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경계 정함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자 경계까지 보죠. 끊었다가요 지적공부 등록사항까지 가겠습니다.